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수요일의 전화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니까 제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드렸던 답변은 겁먹지 마세요. 숨을 한번 골로 가야지 어떻게 계속합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지수가 오래간만에, 모처럼 말이죠. 모처럼 만에 한 60포인트 넘게 빠지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왜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 전략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은 오늘 좀 여러분께서 힘들었던 하루 마음 편하게 오늘 저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시장의 기본적인 판세는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코로나19 지금 앞에서도 지금 광고에서 코로나니까 아주 머리가 아픈데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었죠. 하락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은 이제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완벽히 수면 위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일본 불안하고 그다음에 중남미 쪽 불안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불안하고 이런 건데 근데 이 흐름은 우리가 전부 다 학습 효과에 의해서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19에 의해서 발생됐던 시장 상황의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뀐 거는요. 수급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는 수급.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도 아까 장중에 말씀을 드릴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바라봐요. 그런데 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냐면은 수급의 흐름과 시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세가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만큼 엄청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라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결국은 우리 증시의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는 최끝의 자리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의 어떤 그런 도산이라든지 회사채가 일정 정도는 이제 발행이 중단된다거나 이러면서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가는 거. 그게 결국 최종적인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회사채 위험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수급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냐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증시 주변의 어떤 그런 자금 상황들을 한번 보자면 말이에요. 자금 상황들을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고객 예탁금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한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경우가 엄청나게 한쪽에서는 털렸고 이거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에서 무서워서 파는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탈렸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전문가들이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증권사 객장에 한번 나가보시면은요, 바글바글 돼요, 최근에. 신규 계좌 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휴면 계좌들, 그러니까 죽어있던 계좌들이요, 새로 돈 넣고 시작하는 계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도요, 주식형 어떤 그런 펀드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개별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수급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일정한 리스크를 안고서 시장 접근을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 하에서도 수급의 흐름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판세는 바뀌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계산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지금 저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근거와 배경은 뭐냐.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누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최근에 보면 이게 좀 두 가지 차트인데 좀 같이 한번 보세요. 거래소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주가가 이 반등을 주는 자리에서 첫 번째 반등 마디 속에서는 누가 반등을 주도했습니까? 빅6가 주도를 했어요.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기, LG 이노텍, LG 화학. 얘네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얘네들이 주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빅6는 1차적인 어떤 뭡니까? 목표치까지 도달했다. 한번 고점 매도해 주시고 저가 매수를 대기해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바톤을 어디로 넘어왔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이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일주일,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근 2조가 넘는 순매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매수를 한 유일한 업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약업종이에요. 제약업종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총 약 한 2,800억 정도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 얘기는 시장의 판세가 수급의 흐름이 워낙 지금 강력한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2,800억 안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거대 뭐 자본금이 큰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2,800억 순매수를 제약 바이오에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뭡니까? 코스닥이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코스닥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떤 흐름이 연출됐냐면요. 오늘 그래서 조정의 배경이 그래서 뭐냐면은 지난주부터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코스닥의 일종의 유동성 장세죠. 이거는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거예요. 이 시젠을 중심으로 하는 진단 키트, 물론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늘어나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지금 뭡니까? 이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제약 회사들의 경우에도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나겠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파미셀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이걸 또 부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 배경은 결국은 뭐냐면 풍부한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의 본격적인 랠리가 종목별 유동성 랠리가 연출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시장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오전에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이제 오전에 장중에 그 마스터 전략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막판에는 다 같이 밀렸지만은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지만은 중소형주는 그나마 강세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코스닥 중심의 흐름이 연출되면서 코스닥 중심의 흐름에서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순환 상승이 나타났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뭐였어요? 업종이 5G였죠. 그게 뭐냐면 한 바퀴가 다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자리는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엄청난 그런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반등을 줬는데 첫 번째 마디 속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첫 번째 마디 속에서는 누가 반등을 주도했어요? 안정적인 우량주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형주들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SDI 그죠? 걔네들이 주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시장의 심리가 안정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뭡니까? 이 코로나19의 반대급부에 있는 종목들, 시젠,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진단 키트 관련주를 대장주로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제약바이오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들들들 끌었죠,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제 그제까지는 뭐가 올라갔습니까? 증권주하고 건설주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화학주들,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얘네들의 경우도 붕붕붕 떴거든요. 일단 뭐 종목들은 좀 더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은 오전에 대형 지수 관련주들의 경우는 약보합의 흐름을 보이는데 반면에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냥 뭐 강력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종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5G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장중에 막 17%, 18%, 20%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2%까지 상승폭이 둔화된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닥 중심의 그 상승의 흐름이 이제 바톤을 넘겨받은 상승의 흐름이 한 바퀴 순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 과열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이제 마스터 전략을 할 때 금산 전문가님이 한번 과열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열이다. 근데 과열이라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과열이지만은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의 흐름은 과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먼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거래소 시장까지도 같이 흔들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이 이제 2차 바닥 마디로 들어오는 찬스관이 될 공산이 크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오늘 나타난 시장 상황을 가지고서 겁먹지 마세요. 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 기본적인 바탕은 결국은 뭐냐면은 수급이 완전히 전환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수급의 흐름이에요. 수급의 흐름이 바뀌면은요. 모든 재료, 그러니까 수급은 중시 격언 중에 하나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불변의 증시의 격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사전하는 세력이 많고 저가 매수의 대기 심리가 많으면은요.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잡는데 어떻게 증시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급의 역전 상황은 그 신용 매물이라든지 이 투기적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투기적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사놓고서 6개월 과자, 1년 과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원달러 환율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122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코리아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코리아는 분명히 끝날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은 다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외마디 바닥은 안 준다. 항상 보면은 바닥은 두 번째 바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조정의 흐름은 한 번 더 저점을 찍어주기 위한 저점이지 이거는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저점이 아니다. 그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립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립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한쪽에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쪽에서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악재 한 두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악재를 가지고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부정론자와 그 다음에 이만큼 됐으면 좀 저가에 사도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저가 매수 심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총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 그 대립은 과거 증시의 어떤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 대립은 결국은 싸다라는 관점 그리고 수급의 어떤 확충으로 인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또 두 번째 저점을 주면 이건 또 일생일대의 어떤 배팅 찬스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종목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종목의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은 오늘 종목의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첫 번째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조정의 시그널은 결국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오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오전에 말입니다. 오전에 뭡니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오전부터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너도 나도 제약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면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래소는 약간 막 흔들어도 코스닥 시장은 오늘 오전에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오늘 보면은 그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뭡니까? 그 셀트리온 관련주들이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었었는데 오늘 오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의 경우가 어저께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저께 제약주들부터 먼저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시그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저께 제약주들 쪽에서 일정 정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급등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어저께는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웬만큼 그 제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늘은 코스닥은 올라갔는데 제약주들의 경우는 영 힘이 없었어요. 오전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을 어디서 이어받았냐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숨죽여 있었던 5G. 그죠?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 패턴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 마디 속에서 먼저 코스닥의 흐름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과열권으로 진입돼 버리니까 어떤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이 정도 되면 한번 팔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오늘 오전에 뭐 우리 금사님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약간 과열이다라고 했을 때 먼저 한번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부터 먼저 그러니까 주도 섹터부터 먼저 조정이 들어왔고 마지막 불꽃 휘날리를 펼쳤던 부분들이 여전히 노리고 있었던 5G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5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떤 현상을 보였었냐면은 5G를 한번 보시면은요. 5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세 흐름 속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은 나무기술이에요. 나무기술인데, 자, 보세요. 나무기술이 이제 오늘 오전에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죠. 그죠? 한 10%까지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10%에서 뭡니까? 얘가 사실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막판에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텔레필드예요. 텔레필드 보면은 얘도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장중에 14% 갔던 종목이 막판에 3%. 그죠? 그 다음에 FRT. 지금 전부 다 보시면은 이게 5G 관련주들 쪽에서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사실 저기 KMTable 이런 것들은요 막판에 올라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저기 뭡니까? 오늘 오전에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가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9%까지 올라갔어요, 이게요. 상한가 근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가로는 어떻게 됐어요? 종가로는 상승폭을 다 주면서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RFHRCC. 얘는 어떻게 됐냐면은, 보세요. 이 장중에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장중에 전부 다 위에 꼬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중 상황에서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증권방송 여러분들 보실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너도 나도 5G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다 물렸어요. 오늘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팔고 나오는 날이지 오늘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 5G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종목들 쪽에서도요. 차트를 한번 돌려도 보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오늘 장중에 전부 다 초급등 상황을 보였다가 종가로는 전부 다 윗꼬리를 줬다. 그 얘기가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시세 흐름들이 한 바퀴 순환매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본격적인 조정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른 자리로 왔다라는 거죠. 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탄탄해요. 저가 매수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팅 들어가신 분들이 걱정인 것이지 저가 매수를 준비하거나 그러신 분들의 경우는 다시 또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 흐름이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의 포인트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세의 어떤 그런 변화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어저께부터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부터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부터 조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오전에 증권건설, 어저께 건설주들 말입니다. 장중에 보시면은 말이에요.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강했어요. 강했는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 그죠? 어저께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얘네들의 경우도 지금 전부 다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거 지금 대림산업이거든요.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시면 얘네들이 1차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지금 큰 음성 캔들을 박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시세들은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막 급락이 들어오고 싸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다 한 바퀴씩 다 올려줬더라는 거예요. 5G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제약주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부 다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20, 30%까지 올라가고 오늘 막판에 코스닥의 그동안에 이제 기존 주도주 군단들이죠. 5G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얘네들까지 한 바퀴 돌아다 보니까 이제 시세의 흐름은 1차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이 클라이막스 과정을 오늘 보였다. 1차 반등의 흐름이 클라이막스 과정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오늘 시세 변화의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빅6 종목들 얘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의 경우에도 지금 대형 빅6 종목들의 경우는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첫 번째 마디 속에서는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보면은 300에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대형 빅6 종목들의 경우는 300에서까지 오고 여기서 한번 접어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빅6 종목들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보시면은요.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전부 다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거래소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33에서까지 왔거든요. 그만큼의 지금 여력이 이 종목군들이 쉼에 따라서 그만큼의 어떤 갭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오늘 빠진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다음 주가 만기일이잖아요. 그죠? 파생상품 만기일인데 항상 파생상품 만기일 그 전주에 수요일 날 되면은요. 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한 8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대형주를 밀면서 막판에 지수를 미니까 지수 빠지니까 전부 다 뭐 레버리지는 빠지고 인덱스는 인버스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하니까 던지는 힘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수급의 선순환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한 매물들, 그 다음에 정리되는 매물들, 펀드 매물들까지 다 나오고 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알들은 지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요. 다 삽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선순환 구조는 유효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단기 눌림목 구간 속에 저가 배팅, 지금부터는 또 2차 저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한번 팔고 저가 매수 대기를 하자라고 말씀했는데 이번 주는요. 주중반 이후 국면 다음 주 초반 국면까지는 저가 배팅에 집중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종목들의 경우는 이 빅6 종목들의 경우 여러분들 투자하실 분들 무섭다 나는 그냥 제약주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사세요. 사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 달, 2달 기다려봐라. 결국은 20, 30% 올라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에 한 30%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마디에서 저가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요. 지금 국면부터는 지금 빠른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LG 이노텍이 빠르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빠르고 LG 화학 이런 순이거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조금 한번 대기를 해보시고 얘네들 먼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얘네들의 경우는 저가 매수 국면을 재매수 국면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핵심 선발주들, 그러니까 핵심 선발주들의 경우가 이번에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이번에 보면은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 판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 한 번 더 눌림목 들어오면 거기서는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쪽에서도 선발주 중심의 대응, 신풍제약이라든지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5G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요, 오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조금 숨을 골라야 돼요.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OLED 이런 것들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을 좀 쏟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숨을 고를 거예요.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얼마든지 매수 기회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이후 주말 코스라든지 다음 주 코스까지 얘네들의 경우는 다시 저가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올려줍니다. 올려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은 판이 바뀌었다. 그 판이 바뀐 가장 핵심 요인은 수급의 변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저가 메리트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이거 잊지 마시고 뭐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있지만은 시장은 항상 근심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투자 전략을 유념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